현대차그룹 2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 달성 전망. 네, 지난번 1분기 때도 삼성전자를 넘고 이제 현대차가 또 상장사 가운데 이익을 잘 내는 그런 기업으로 우뚝 섰었는데 이번에도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피크아웃 우려가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길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면 또 막상 오면 또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 못하겠어요. 사시려고.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을 네. 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흉기차라는 오명도 솔직히 있어요. 오명 있고 GDI 엔진 같은 경우도 리콜인 것도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제장치 오류 때문에 이렇게 리콜 상당히 이렇게 유튜브 보게 되면 안 좋은 얘기도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너무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정말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어제 시장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네. 자동차 얘기는 없어요. 그럴 때 안 가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달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안 좋을 때 19만 원까지 꾸역꾸역 올라가다 결국 9월달 시장 꺾일 때 같이 꺾여버렸거든요. 근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제 그렇게 시장이 좋을 때 실적 좋으니까 부각이 되는데 어제 자동차 얘기는 전혀 없어요. 네. 정말 세력들한테 제가 보기엔 찍힌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 이제 현대차 그룹이 좀 많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좀 주가가 좀 시원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저는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 10만 원 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주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데 어쨌든 뭐 2분기 실적을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아마 제가 드린 내용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3조 6천억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2조 9천억 이렇게 드렸는데 이것도 상향 조정됐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4조 정도 이게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3조 4천 정도 이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수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분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1분기 때 현대차 그룹이 폭스바겐, 토요타 이어서 3등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이 6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6조 4천억을 기록하게 되면서 토요타를 제꼈어요. 토요타 6조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폭스바겐이 7조 2천억이에요. 만약에라도 폭스바겐이 1분기 정도만 실적이 나오고 7조 2천억. 네. 그리고 만약에 현대차 그룹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 조정이 된 것처럼 합산해서 7조 4천억이 나오게 된다. 그럼 글로벌 1등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면서 자동차가 달려야 되는데 전혀 부각이 못 되니까 얼마나 자동차 관련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특히나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올라가도 짜증날 것 같아요. 올라가도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너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상반기에만 157만 대를 팔았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아입니다. 기아가 157만 대 팔았다는 얘기가 있고 올해로 보게 되면 700만 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 이런 추세면은 뭐 진짜 리만 같은 사태가 갑자기 오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현대차 실적은 뭐 연말까지 계속 좋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원을 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현대차가 15조 원을 넘게 된다면은 65만 원 안 넘는 게 이상한 거예요. 30만 원 가야 정상인 겁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만큼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것들은 원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또 환율도 여전히 1,300원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인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비싼 걸 되게 많이 팔아요. 전기차 되게 많이 팔고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를 되게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네시스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RV, SUV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도 안 타고 기아도 안 탑니다. 안 타는데 제가 딱 한 가지 인정하는 게 있어요. 인정하는 차종이 있어요. 그거는 만약 국내 들어오게 되면 탈 생각이 있거든요. 텔루라이드. 텔루라이드요? 네, 기아의 텔루라이드. 네. 제가 이게 여담인데 한 번은 그 성남 국도 넘어가다가 저게 수입차인가? 레인지로버인가 랜드로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임시 번호판이었어요. 같이 가다가 어떻게 보고 있는데 검은색이었거든요. 이게 텔루라이드더라고요. 실물로 보니까 차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고스트 버전이 있어요. 고스트 버전이 까만색인데 검정색인데 와, 그 차더라고요. 차가 정말 이뻐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텔루라이드 돌게 되면 사시는 분들 저는 분명히 많다고 봅니다. 뭐 현대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흉기차라고 좀 저도 비하 가끔씩 하는데 네. 비하는 저도
와, 텔레라드 되게 이쁘다 생각했거든요. 뭐 외관 이쁘면은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은 옵션은 뭐 안 보셔서 잘 옵션 좋은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본다라면은 텔레라드 아마 국내 들어오게 되면 인기가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얘기가 세버렸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SUV나 이제 RV 차량 같은 경우 상당히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기세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이래갖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인도 쪽 같은 경우도 판매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이던스가 좀 사양 조정이 된 게 북미 쪽에서 많이 팔린 것도 있겠지만은 북미뿐만 아니라 인도 쪽도 이제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미하고 인도 쪽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가이던스가 좀 사양이 조정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현대차 그룹주들 뭐 실적 좋을 거라고 나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네네. 좀 알고 계실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리포트들 좀 보더라도 판매량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네네. 있더라고요. 이제 피크아웃 우려감이 좀 없는 편인데 여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또 환율까지 우호적이어서 상당히 이익 챙기기에 좋은 환경들이 선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방 산업이 좋다 보면은 뭐 관련해서 부품사들이라든지 네네, 그쵸. 자동차 쪽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꼽아주시겠어요? 진짜 그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진짜 중국집 가가지고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그런 고민이라고 네.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차 밴더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 괜찮거든요. 네. 실적도 괜찮고 흑자 전환 기업도 있고 뭐 정말 진짜 실적 완전히 그냥 큰 폭의 증가한 기업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뭘 고르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언급이 잘 안 되는 종목 하나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보모터스. 삼보모터스요. 네. 요거는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요 종목은 이제 내연기관 쪽보다는 이제 친환경차 쪽으로 봐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현대차양 250kW급의 로터 아세이 공급 계약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요게 6월 30일 날 거의 상한가에 갔다가 상한가 풀려버렸는데 물론 공급 계약 소식도 물론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때 당시 이날 이제 자동차 섹터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분위기 타고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뚫어야 할 가격대를 현재 시원하게 뚫어줬다라는 거. 네. 제가 봤을 때는 7천 원대가 어찌 보면은 돌파를 해도 저항대로 봐지는데 7천 원대가 돌파가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신고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도 울리는 목이 나오고 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차 연관시켜서 봤을 때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도 이런 친환경차 관련된 요게 있잖아요. 그 전기차 모터에 대한 핵심 부품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이게 전기 모터가 안정적인 전력을 좀 생산하기 위해서 외관을 감싸주는 부품인데 그거를 이제 납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도 매출의 한 30% 정도 상당히 큰 금액 수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슈를 뭐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7,000원 어찌 보면 저항대를 뚫었다. 이게 어찌 보면 키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뭐 세종공업, 성화이텍도 좀 주의를 했는데 네. 얘가 또 3,000%로 좀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알맥이라는 종목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오늘 또 잘 가더라고요. 네, 25% 알맥. 상승 나오고 네. 있어요. 요게 상장한 날 같은 경우는 요거랑 같이 상장했던 오픈롤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작았거든요. 근데 상장하고 난 뒤에는 요 종목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얘기를 네.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요게 전기차 관련주로 보시는 게 저는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알루미늄 압출 모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국내 부분 1위고요. 그리고 배터리 모듈 케이스, 그러니까 배터리를 보호하는 케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본다면은 전기차 관련주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디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냐면은 LG 에너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어제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어디에 공급하냐면 리비안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2차 전지 이슈 얘기하면서 리비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면서 리비안이 올해 2분기 때 많이 팔린 걸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오늘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네.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단기 상승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맥 같은 경우는 오늘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앞으로 UAM. 요게 이제 UAM과 같은 그 항공용 알루미늄 압출 소재도 알루미늄 압출 소재도 현재 R&D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조비가 비행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제 비행 테스트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비행 테스트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UAM이 또 이슈가 되게 된다면은 요 종목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번뜩 한번 말씀드렸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세종공업 보겠습니다. 다시 자동차로요. 네, 네. 세종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공업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요것도 이제 뭐 친환경 관련돼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고가를 좀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올라오네요. 네네, 꾸준하게. 어찌 보면 이런 종목들이 포트에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부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알맞은 종목이라고 봐지고요. 이제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차용 배터리를 자체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가지고 내년에 출시가 되는 하이브리드 차에 또 탑재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거와 연관시켜서 세종공업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그 현대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매니지먼트 어셈블리를 개발을 했고 요거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차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쪽도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북미 쪽에서 수소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삼성 희만 출신의 인사를 영입을 하게 되면서 사장으로 내정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용차 판매라든지 수소 상용화를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서 이제 수소차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할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공업이 수소 연료전지 스택 부품용 금속 분리판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현대차 쪽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수소차 관련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차에 알맞은 종목으로 세종공업도 말씀을 주셨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픽 종목 아까 잠깐 말씀 주신 성우 하이텍 요거 종목만 잠깐 들어볼게요. 네. 제가 55분에 끝낸다고 했는데 결국 55분이 와버렸네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배터리 케이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배터리 케이스와 연관된 종목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알맥도 그렇고 지금 세종공업도 그렇고 성화이텍도 그런데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 1차 밴더입니다. 1차 밴더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2,200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2022년도 대비해서 한 120% 정도 성장 예상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배터리 케이스 매출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공장 가동률 증가로 갖고 공장 가동률 증가가 또 매출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협력사 요게 주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들로 부품 종목들 꼽아주셨는데요. 삼보모터스와 세종공업, 성우하이텍 세 종목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1부와 2부 모두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